자, 같은 종류의 떡 7개를 서로 다른 4개의 접시에 남김없이 담을 때 모든 접시에 1개 이상의 떡을 담는 경우의 수는, 자, 서로 다른 접시 4개를 A, B, C, D라고 하면 A, B, C, D에 놓여져 있는 떡을 모두 합치면 7개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때 A, B, C, D에는 최소한 몇 개 이상, 1개 이상의 떡을 담아야 하니까 A, B, C, D는 자연수여야 돼요. 이렇게.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식을 보면 뭘 쓰냐면 중복 조합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4H7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의미가 뭐예요?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7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쵸?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A만 7개 선택하는 경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처음 상황과 맞물려서 해석을 하면 A 접시에만 떡을 7개를 다 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접시에 1개 이상의 떡을 담았으면 좋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접시에 1개씩 주는 거죠, 그냥. 1개씩 일단 주세요. 그러면 7개에서 1개씩 전부 다 줬으니까 몇 개가 남아요? 3개가 남죠, 그쵸? 7개에서 하나씩 줬으니까 3개가 남아요. 그러면 이제 이 3개는 A, B, C, D에 자유롭게 하나의 몰빵에서 담아도 되고 그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되면 얘는 0 이상 정수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4H3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시면 되는 얘기예요. 그럼 요건 6C3이니까 경우의 수는 20,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축구공 2개와 같은 종류의 축구공 5개를 3개 학급에 남김없이 나누어 준대요. 자, 같은 종류 농구공 5개를 구분이 되는 3개 학급에 나눠주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세 학급에 나누어진 농구공을 다 더해서 5개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다른 종류는 조금 다르죠. 이건 다 같은 종류일 때 하는 얘기예요. 자, 원래는 이건데 촉구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을 1개도 받지 못하는 학급이 없어야 된대요. 자,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해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기는 방정식을 보면 3H5 이렇게 가죠. 이건 항상 하나도 못 받는 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A가 5일 수도 있는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근데 빈 공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축구공이 있으니까 축구공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축구공은 종류가 다르면 일단 얘네들을 먼저 분배를 해줘야 되니까 축구공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축구공 하나를 A, 축구공 하나를 B, 3개 학급을 1, 2, 3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다른 종류의 축구공 2개가 3개 학급 중에 한 학급에 몰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1반에 축구공 2개 다 주고 2, 3반에는 농구공 나눠줘도 조건에 위배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로 한번 세봅시다. 축구공 2개를 1개의 반에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3반 중에 축구공 1개를 다 줄 한 반을 골라야 되겠죠. 그쵸? 그 가지수가 31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A반에다가 줬다고 1반에다가 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반과 2반과 3반이 받는 농구공 합쳐서 5개 이것도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미 2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농구공은 하나도 안 줘도 돼요. 그쵸? 그렇지만 얘네들은 아직 받은 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최소한 1개씩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B와 C는 자연수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중복조합을 이용한 가지수는 어떻게 돼요? 3개 중에 얘는 1개씩 줘버리죠. 그래서 5에서 2개 빼고 자연수인 애들 하나씩 빼서 3H3 계산하죠. 그래서 이거는 5C3 10가지. 자, 축구공과 동시에 농구공을 나눠주는 거니까 2개는 곱해서 1번의 경우에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0가지가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A, B 축구공 2개를 1개의 반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는 경우의 수? 1개씩 2반을 선택해서 1개씩 나눠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러면 그거는 A, B를 2개의 반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 경우는 일단 어떻게 돼요? A를 나눠줄 수 있는 반이 3개, 그죠? 그러면 B는 그 반 제외하고 나머지 두 반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굳이 쓰자면 3P이죠.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죠. 그쵸? 6가지. 자, 그래서 2개의 반이 지금 뭘 받은 상태냐면 축구공을 받은 상태예요. 두 반이 축구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럼 얘네는 또 농구공은 하나도 못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은 한 방은 최소한 한 개는 농구공을 받아야 되겠죠. 그쵸? 그럼 요거는 3H 5 마이너스 하나만 해주면 되겠죠. 3H4 요거는 6C 4임으로 15가지. 그럼 2번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6 곱하기 15니까 90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2개 합쳐서 120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요거 전개식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이렇게 3개가 곱해지는 거죠.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전개해보세요. A 여기서 A, 여기서 C, 여기서 D 이렇게 하면 A, C, D 이런 항이 나올 거고 아니면 뭐 A, A, B를 하면 A 제곱 B가 나올 거고 어때요? 4개의 문자 중에 몇 개를 고른 거예요? 3개를 고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항의 개수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가지수만큼 항이 나오는데 중복이 허용되냐 안 되냐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중복이 허용이 되죠. 그쵸? 그래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4H 3개, 6C 3개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얘기예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AB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이렇게 써있죠. 자, 우리 이 식은 중복조합 이용하는 식이에요. 그죠? 중복조합 이용해서 정수회를 구하는 식인데 단 조건은 ABC가 뭐여야 돼요? ABC가 음이 아닌 정수여야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A와 B와 C가 전부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음이 아닌 정수는 0 이상이니까 0 이상이 되도록 바꿔주시면 돼요. 조건과 식을 바꿔서 우리 중복조합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 A에다가 양변에 전부 다 1씩 더해주시면 이제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은 각각이 무슨 정수가 되냐면 음이 아닌 정수가 돼요. 그래서 바꿀게요. 식을. 자, 이렇게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 요 ABC에 대한 식을 세워서 ABC의 개수를 세면 그죠? 라지 ABC에 대한 식을 세우면 스몰 ABC의 개수도 같아지겠죠. 자, 이 식의 양변 어떻게 할까요? 양변에 1씩 더해서 식을 좀 바꿔줄게요. 그러면 3 더하기 3 되니까 여기는 6이 되죠? 여기 3 더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라지 A, 라지 B, 라지 C는 6이다.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여기 들어오는 수가 음이 아닌 정수가 되도록만 식을 변경을 해주시면 라지 A가 결정될 때마다 스몰 a는 하나씩만 결정이 되니까 가지수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은 요거. 그럼 3H6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아지므로 86, 82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답은 28, 3번이 됩니다. 자, 47x제곱 더하기 7x의 7제곱의 전개식에서 x분의 1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항 정리를 이용한 문제예요. 이항 정리 이용한 문제인데 항상 어떤 놈이 개수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만 일단 해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전개식은 49x제곱이 몇 개 곱해지고 7x분의 1도 몇 개 곱해질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전개식의 항들이 될 텐데 항상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네 둘은 합해서 7개만 되면 돼요. 왜냐면 7제곱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x분의 1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그리고 가지수도 사실 몇 개 안 되니까 해보실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되겠죠? 여기 2개, 여기 몇 개 들어가면 돼요. 5개 들어가면 x 5제곱분의 1이고 여긴 x 4제곱이 되니까
곱하면 x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2, 5니까 앞에 2항 개수는 누구 붙이면 돼요? 7C 2 해주시면 되는 얘기예요. 이게 x분의 1 항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나머지는 계산이죠. 7C2는 7 곱하기 6 나누기 2니까 21이고요. 여기는 49의 제곱 x 4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7의 5제곱 x 5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49의 제곱은 49가 7의 제곱이니까 7의 4제곱으로 바꿔 써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약분이 될 거고요. 하나 남은 7은 여기에 21과 약분이 돼서 남는 건 x분의 3이 남겠죠. x분의 1의 개수는 3번 3이 됩니다. 자, 1 플러스 x분의 1과 2x 플러스 6의 2x 플러스 1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기는 2항이죠. 2항과 지금 6제곱과의 곱에서 전개식에서 x분의 x 4제곱의 개수 어떤 특정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케이스를 나눠봅시다. 자, 이 전개식은 뭐 굳이 써보자면 이렇게 돼요. 1하고 여기가 한번 곱해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x분의 1하고 2x 플러스 1의 6제곱이 한번 곱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x 4제곱의 개수는 여기에서 하나, 그죠? 여기에서 하나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로 가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이제 2x 플러스 1의 6제곱에서 바로 나오는 x 4제곱을 세시면 되겠죠? 그거는 6C4의 2x의 4제곱 해주시면 될 거예요. 1이 2개, 그죠? 두 번째는 여기서 4제곱인데 앞에 x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2x 플러스 1의 6제곱 전개식에서는 x 5제곱의 항을 찾으면 되겠죠? 그거는 6C 5가 될 거예요. 2x가 5개, 1이 1개겠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개수가 나오겠죠. 요거는 15 곱하기 16의 x 4제곱이니까 앞에서 나오는 개수는 240이 될 거고요. 요 두 번째에서 나오는 건 6C5는 6이고 곱하기 32가 되겠네요. 그리고 x 5제곱과 x분의 1이 곱해져서 x 4제곱이 나오는 거 확인만 해보시고 얘는 192 이렇게 되네요. 둘을 더하시면 얼마예요? 답은 432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항계수를 더해서 256이 되는 걸 찾고 있죠. 자, 일단 요 시그마에 대한 식은 전개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일단 무조건 풀어 써주시는 게 이해에는 가장 도움이 돼요. 그냥 해볼게요. 2n-1c 0이네요. 처음에는 2n-1c 1 2n-1c 2 점점점 해서 2n-1c 이항계수는 이항계수인데 0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0부터 n-1까지만 더하면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우리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왜 굳이 n이라고 주지 않고 2n-1이라고 줬을 것이며 여기는 어디인가? 자, 왜 2n-1이라고 주냐면 2n-1은 뭘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 호칭이냐면 홀수죠, 홀수. 이게 지금 홀수 이항계수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홀수 대표적인 거 하나 생각해 볼까요? 3. 자, 3은 3C0, 3C1, 3C2, 3C3까지. 자, 홀수는 이항계수들이 전부 몇 개냐면 짝수개예요. 왜냐면 0부터 세기 때문에. 그런데 짝수는 0부터 세니까 이항계수들이 몇 개야? 3개죠. 자, 짝수의 특징은 정확히 반으로 갈라진다는 데 있어요. 갈라지는데 이항계수는 또 특이한 성질이 뭐가 있냐면 얘랑 얘가 같아요. 그리고 얘랑 얘도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이게 반으로 갈라지면 앞에 합과 뒤에 합은 정확히 같겠죠. 그죠? 이게 그걸 의도한 문제인 거예요. 홀수 주고요. n-1이 정확히 어디까지냐면 절반이에요. 절반인 건 어떻게 아느냐? 전체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자, 우리 전체 개수는 이제 어디까지, 만약에 이게 연장이 되어 있으면 어디까지일 거냐면
끝은 2n-1c, 2n-1개인데 이건 얘보다 하나가 많겠죠. 왜 0부터 세니까? 그럼 2n개예요. 그쵸? 그럼 이거의 절반은 몇 개예요? n개. 그럼 처음부터 n개까지가 어디냐 세면 그게 n-1까지죠. 그죠? 결국 절반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 전체가 뭔지를 알아야 절반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전체 합은 이항 개수의 합이니까 전부 다 더하면 2의 2n-1 제곱이 될 건데 요 앞에 이만큼은 그거에 정확히 뭐니까요? 절반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2의 2n-1 나누기 2가 되겠죠? 즉 2의 2n-2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256이라는 거예요. 256은 2의 8제곱이기 때문에 2n-1이 2n-2가 8일 때 n을 찾아주시면 되죠. 답은 5,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봐요. 자, 뭘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D가 되는 A, B, C의 순서쌍의 개수를 D가 3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다 구해봐라 이거죠. 그쵸?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D가 3일 때부터 10일 때까지니까 식을 한번 다 세어보죠.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일 때 찾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일 때 찾고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일 때 찾아갖고 이 순서상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쵸? 그런데 A, B, C가 뭐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연수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 되는 A, B, C 순서쌍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3H 3이 아니고 3H 0이 되겠죠. 여기서 3씩을 다 빼줘야 맞는 가지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번째, 다 더해서 4가 되는 자연수 순서쌍은 3H1. 마지막 여기는 마찬가지로 3개 빼줘서 3H 7이 될 거예요. 이거 다 더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서 한번 더해 볼 건데 H, 요 중복조합은 전부 다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더해 보시면 3C1, 3C, 여기 3C 0이네요. 그죠? 2C0, 2C0, 요거는 3C1, 점점점 해서 그 다음은 하나 더 적어볼게요. 3H2는 4C2죠. 그쵸? 해서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3H7이니까 9C7까지 가요. 자, 2C0, 3C1, 4C, 9C7 8개니까 사실은 그냥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자, 이 숫자 배열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어디서 나오던 숫자 배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오는 숫자 배열이다. 자, 우리 파스칼 삼각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그냥 간단하게 적어보면 이항계수들을 전부 다 적어놓은 삼각형이죠. 이렇게 일부만 적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는 4C형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가겠죠. 자, 이 파스칼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몇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 사용할 것은 뭐 하키스틱이라고도 하고 다이아몬드 공식이라고도 하고 공식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합이 누가 된다. 꺾어내려간 요놈이 된다. 그죠? 여기서부터 더해오면 시작에서 더해오면 요렇게 이쪽으로 꺾인다. 이 공식을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공식을 사용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 배열들을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이게 한 칸씩 내려오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여기는 계속 하나씩 커질 거예요. 더할 때. 그쵸? 그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게 아니고 얘네인데 그죠? 이 숫자는 이렇게 내려오면 하나씩 커져요. 보여요? 요렇게. 그럼 얘가 지금 하나씩 커진다는 건 요렇게 내려오는 걸 계속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어디까지 더했다는 얘기냐면 9C7까지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9C7 왼쪽 아래에 있는 숫자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같아진다는 건데 여기는 누구로 시작하는 식일 거냐면 당연히 10으로 출발하겠죠. 왜? 한 줄 밑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꺾였어요. 그럼 이렇게 꺾이는 애들은 숫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같죠. 위아랫줄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면 위아랫줄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숫자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7이다. 그래서 EC0부터 9C7까지 전부 다 더하면 파스칼 삼각형 공식에 의해서 뭐다? 10C7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얘는 10C3과 같은 값이므로 계산해 주시면 이거는 120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